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12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200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 계획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BGN에선 평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에 생길 수 있는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준비했습니다. 최근엔 신발에 넣고 다니는 맞춤 갈창이 보편화되면서 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 모시고 평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평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통 한국 분들은요, 평발이라고 하면은 오래 걷지 못한다 또는 남자의 경우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사유가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평발이란 무엇입니까? 예, 평발의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모델을 보시는 것처럼 발은 여러 가지의 작은 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발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발을 보면 그 뼈가 어우러진 모양이 발바닥 쪽에 보면 특히 이렇게 어떤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치라고 하죠. 알치라는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이 알치를 이루지 못하고 발이 평평하게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았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사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알치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쉽게 말해서 평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 예,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쉽게 그 앉으신 자세에서 한쪽 발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발바닥을 보면 이렇게 알치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지 못하고 그 발바닥이 평평하다거나 혹은 그 앉아있을 경우에 체중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알치가 잘 유지되지만 사람이 일어섰을 경우에 그 알치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렇게 거의 땅에 붙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평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평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그 발과 관련한 질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쉽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게 겪어본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 뒤꿈치 통증, 주로 그 원인을 따지자보면 그 병명은 플란터 파시아이레스라는 병이고요. 또 그 발바닥에 보면은 이 발바닥 앞쪽 통증, 영어로는 메타타르시알지아라는 병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게 되고 그리고 또 발 안쪽에 올 수 있는 그런 텐더나이티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평발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흔한 그런 발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평발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런 발과 관련된 질병들을 앓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발이라는 것이 이 알치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알치의 그 역할을 보면 사람 몸에 걸을 때나 또 서 있을 때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발 모형 자체도 변형돼서 그 발뼈에도 그런 어떠한 그 부담이 가지만 스프링 자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걸을 때나 서 있을 때의 충격이 몸에 전부 전달되고 발에 흡수되지 못하고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꼭 평발이라고 해서 꼭 질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평발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평상시의 그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들을 느끼게 되나요? 가장 쉬운 예로는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운동을 할 때 발과 다리에 또 하체에 또 어떤 때는 허리에 그 피로함이나 통증을 느끼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평발일 경우에는 발만 이렇게 편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발이 되면서 다리 전체가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들이 조금 다른 포지션에서 비정상적인 포지션에서 그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므로 근육이나 그런 데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피로함이나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될 때는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운동 능력에서도 어떤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예로는 좀 균형 감각이나 민첩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평발을 가진 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쉬운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는 좋은 신발을 신으시는
구입하셔서 신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좋은 신발이라고 말하자면 평발일 경우에 알치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므로 신발 그 안에 그 바닥 자체가 너무 평면이 아니라 좀 그 발의 알치를 받쳐줄 수 있는 쉽게 보면 신발 가게 가서 보실 수 있는 신발 중에서는 조깅화 같은 것이 있겠죠. 조깅화는 그 안에 이렇게 알치를 받칠 수 있는 것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맞춤 깔창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춤 깔창을 맞추셔서 구입하시는 경우에 평발을 코렉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맞춤 깔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맞춤 깔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맞춤 깔창을 사용할 경우에 평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예, 맞춤 깔창이라는 것이 그 말대로 커스텀 메이드 본인 발의 골격과 사람마다 알치 높이는 사실상 다 다릅니다.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므로 거의 정상치로 올려드린다고 할 수 있겠죠. 맞춤 깔창이 처음에 퍼블릭에게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이었고 그 알치를 받쳐줄 수는 있었지만 그 스프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이제 깔창도 받쳐지기도 하고 스프링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발의 인대에 정상적인 인대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평발의 불편한 점을 거의 다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맞춤 깔창은 보통 평발인 분들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네. 또 그 질문을 어떤 질문으로 또 바꿔드릴 수 있냐면 그러면 좋은 의자나 좋은 침대는 허리가 아픈 분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죠. 발에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평발이 아니신 분도 나쁜 신발을 신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오래 서서 일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실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실 경우 발 안에 알치를 받쳐줄 수 있는 인대들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춤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맞춤이 아니더라도요. 요새 보면 일반 가게라든지 약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깔창을 보완한 그런 맞춤에까지 미치지는 않지만 그런 깔창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깔창들과 맞춤 깔창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옷이나 그런 것을 맞출 때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즈만 맞으면 되지만 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발의 폭과 길이와 알치의 높이와 그런 골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르고 또 깔창을 맞출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모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즐기는지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다른 어떤 병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깔창이 만들어지겠고요. 약국이나 신발 가게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미리 만들어진 그런 깔창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 깔창의 구입이 불가능하신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맞춤 깔창이 본인 발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고 발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펑션을 하는 반면에 약국 같은 데서 구입하시는 그런 깔창은 어떤 쿠션 역할 정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결국 그런 깔창들은 수명이 맞춤 깔창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 꼭 그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실 때 맞춤 깔창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실 것은 본인의 발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명에서도 맞춤 깔창과 그냥 기존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깔창들에는 수명에서도 차이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맞춤 깔창의 경우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되죠? 대개 이제 맞춤 깔창을 보급하시는 물리치료사들이나 카이로프락터들, 또 의사분들에게 또는 발치료사분들에게 이제 문의하시면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 맞출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사실 맞춤 깔창의 수명은 깔창 자체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화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맞춤 깔창에는 사람 발이 세월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그 아주 퍼펙트한 깔창을 계속 사용하시기 원할 경우에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 다시 맞추실 것을 그렇게 권유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그 깔창 자체의 수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나도 맞춤 깔창을 구입을 해서 조금 더 발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맞춤 깔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예, 이제 맞춤 깔창을 발을 진료하고 그것에 맞는 그 깔창을 프리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나 피지오테라피스트나 카이로프랙터 아니면은 그 메디컬 닥터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그 발 전문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다이어트리스트라고 얘기하고요. 크라포디스트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맞춤 깔창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본인의 가장 적합한 맞춤 깔창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 깔창을 이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 네. 어떤 것들을 진료를 해서 맞춤 깔창을 맞추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예. 일단 가장 티피컬한 그런 예를 드리면 맞춤 깔창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오셨을 때 일단 그분이 맞춤 깔창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일단 그분의 활동 사항이나 발에 통증은 있는지 일단 어떤 하체에 질병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발을 점검하게 되죠. 발의 모양이나 또 체중을 디디지 않았을 때 발의 모양, 또 체중을 디뎠을 때 발의 모양, 걸어 다니고 있을 때 그 발의 그 뼈의 위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고 이제 가장 그 적합한 그 깔창에 그 발을 코렉트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따져서 어떤 신발을 또 신을 것인지 따져서 그것에 맞는 적합한 그런 재료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 모양을 뜨게 되죠. 발 모양을 뜨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 플라스터 캐스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부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발의 모양을 뜬다든지 또 그 컴퓨터를 사용한 그 사람이 그 체중을 땅에 디딜 때 착지할 때 그 체중이 어떻게 발을 통과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맞춤 깔창의 진료를 마치게 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그렇다면은 요새 이게 보면은요, 그 비의료인들도 그 맞춤 깔창을 판매를 하시곤 하던데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지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맞춤 깔창이라는 것이 그냥 발을 받쳐주는 그러한 기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하체의 전체 그 포지션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된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너무 그 일률적인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재료를 사용할 때 좀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가장 쉬운 예로는 환자분들 중에 혹시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든가 심한 관절염이 발에 있으신 경우 그런 분들하고 그냥 10대, 20대의 건강한 남자나 여자분들, 운동을 하신 분들의 깔창하고는 재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깔창이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에 충분히 발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심한 예로는 발에 더 큰 질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아무래도 전문인에게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발을 진료받으시고 맞춤 깔창을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발 건강에도 좋다는 건 알지만 여성들의 경우에 네. 그 맵시를 내기 위해서 구두를 신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구두들에 딱 맞춤이 될 수 있는 그 구두에 들어갈 수 있는 깔창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상 그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신발 굽 높이에 비례해서 깔창이 제작되고요. 가장 흔한 예로는 1인치까지 사용될 수 있는 주로 운동화 아니면 단화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굽이 조금 높은 신발, 가장 여성분들이 외출할 때 흔히 신으신 신발이 굽이 한 1.5인치 정도 되고요. 또 굉장히 높은 신발 있잖아요. 모델들이 신으시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굽이 한 2인치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깔창은 따로따로 다르게 제작됩니다. 깔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런 굽을 높은 신발을 신으셨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맞춤 깔창을 사용하셨을 경우 그런 신발에 넣을 수 있는 깔창이 분명히 제작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깔창이 아무리 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발 자체가 발에 건강한 신발이 아닐 때
깔창이 그 신발을 퍼펙트한 신발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발에 대한 그 나쁜 영향이나 데미지는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맞춤 깔창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신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꼭 적당한 신발이 어떤 것이 있다고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좋은 신발, 깔창이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좋은 신발이 어떤 신발이고 나쁜 신발이 어떤 신발인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신발이 너무 굽이 딱딱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브랜드 신발들 보면 운동화에 그 아래 그 에어가 들어가서 나오죠.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는 신발도 있고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닥 자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좀 소프트한 신발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굽의 높이죠. 굽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1인치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인치 굽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굽과 뒷굽의 차이가 1인치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굽만 높으면 좋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뒷굽의 높이가 2인치고, 앞굽의 높이도 좀 높아서, 통굽이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예, 앞굽의 높이가 한 1인치 정도 된다면, 그 신발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신발을 이렇게 가지시고 신발을 이렇게 행주를 짜듯이 신발을 이렇게 뒤틀어 봤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신발, 너무 딱딱하고 리짓한 신발도 좋지 않고 딱 잡았을 때 완전히 행주를 짜듯이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신발도 좋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치고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신발이면 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두 가지 제가 지적하자면 그 발의 앞부분, 그 발가락에 있는 그 토 부분이 너무 이렇게 뾰족한 신발은 발가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엄지발가락 안쪽에 툭 튀어나오는 영어로는 버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국말로는 무지외반증 맞나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쉽게 이제 버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버니언의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평발도 버니언을 유발시키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뾰족한 신발을 신었을 때 버니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뾰족한 신발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될 수 있다면 발등을 다 덮고 발등이 다 튀어져 있는 신발이 아니라 발등을 많이 덮고 끈까지 멜 수 있는 신발이면 가장 건강한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건강한 신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신발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신발의 기준들이 있어요. 네. 신발이 넉넉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푹신하고 굽이 무조건 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넉넉한 것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죠. 좀 딱 맞게 신발을 신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넉넉하게 신발을 신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룰을 하나 드리자면, 운동화 같이 그런 캐주얼한, 뛸 수도 있고 그런 신발을 사실 때는 손가락 2개 정도가 발을 신발 안에 넣으셔서 끈을 묶으시고, 발을 제일 앞으로 밀었을 때, 그 뒤꿈치하고 신발하고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가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끈을 매는 구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손가락 하나 정도. 끈을 매지 않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싹 들어가는 굽이 높은 신발이라든지 그럴 때는 손가락 하나가 스페이스는 있지만 손가락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그 정도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프트한 신발이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좋은 브랜드 신발들은 아래가 이제 에어가 있으면 신어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중심이 잘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고 펌한 느낌을 또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발이라든지 또 발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맞춤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맞춤 깔창을 사용하는 것 외에 이러한 발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맞춤 깔창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원인적인 것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춤 깔창 자체가 그 구조적인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이 알치가 무너져버린 골격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적인 것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발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알치가 무너진 평발을 오래 유지하시고 발이 아픈데도 참고 평상시에 생활을 오래 하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플랜터 파시아이티스, 발 뒤꿈치에 생기는 통증,
앞에 생기는 메타타르살지아 같은 것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아킬레스건, 그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에도 염증이 생기는 것이 평발에 의해서 또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깔창을 사용하셨어도 그런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치료하실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정의나 전문의를 통해서 물론 그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겠죠. 소염 진통제가 가장 흔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에서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힐 때 상처났던 근육이나 인대들을 또 관절들을 다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운동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테로이드, 그 코르티손을 주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물리치료사인 제가 그것을 이제 깊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심한 경우에 이제 뭐 수술의 치료도 받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전에 그 유명하셨던 그 마라톤 선수 황영조 선수도 그 발에 그 수술을 받으셨었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가 진단법이 예를 들면 젊은 분일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쉬운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발의 평발이 앉아있을 때 체중을 디디지 않고 있을 때도 평발이 아니고 체중을 디디고 있을 때도 평발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좋은 신발을 평소에 신는 습관이 있다면 어떠한 그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발을 점검한다든지 꼭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0대 이상 정도가 되시고 발을 아픈 경험, 아니면 발이 평소에 피곤한 경험을 해보셨고, 또한 당뇨병 같은 그런 질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관절염을 알아보셨다거나 앓고 계시다거나, 또한 앓고 계시지 않더라도 가족력, 그 패밀리 히스토리에 관절염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평소에 발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로는 평소에 가끔가다 한번 그 시간으로, 그 눈으로 발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것입니다. 빨간 에리어가 있다면 대개 그것은 이렇게 프레셔를 많이, 다른 발의 부분보다 신발 안에서는 어디서 프레셔를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빨간색이 보이는 것은 평상시에 그냥 신발을 잠깐 잘못 신었을 때 생기다 없어지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평소에 당뇨병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빨간 에리어는 그냥 방치했을 때 거기에 이제 큰 상처가 곧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실 경우에 손끝이나 발끝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아무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발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통증이나 그 빨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발에 어떤 골격적인 변화를 눈으로 보시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은 위험하므로 평소에 그 발을 눈으로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발의 그 wear pattern, 그러니까 신발 바닥을 봤을 때 지나치게 한쪽이 많이 닳는다든지 신발이 한쪽이 심하게 먼저 닳아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 신발이 한쪽이 이렇게 닳아버렸는데 저 비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이제 가끔 환자분 중에 계십니다. 정상적인 그 신발의 wear pattern은 발바닥을 보셨을 때 발 뒤꿈치는 약간 바깥쪽으로, 발의 앞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먼저 닳아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행을 할 때 신발의 그 wear patter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혹사당하는 신체 부위, 바로 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피로를 발이 막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필요 없을 때는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으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발이나 양말이 어떤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밖에서는요. 그리고 집안이나 어느 곳에서 추운 곳에서 발의 온도를 유지해 주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신발을 가끔 벗어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안전화, 세이프티 슈즈를 신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점심시간이나 어떤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신발을 벗고 발을 좀 움직여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발을 마사지 방법 중에 발 관절이나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발이면 걸어 다니실 때는 항상 이 발끝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절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걷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시고 양말은 뭐 신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한쪽 발을 다른 쪽 무릎 위로 올리셔서 발가락 끝부분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구부려주는 동작,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구부려주는 동작만 하셔도 굉장히 발에 피로가 풀리는 걸 느끼실 거고요. 쉬운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발 전체를 한 3등분을 해서 보실 때 앞에 발가락 부분, 발등 부분, 발 뒤꿈치 부분 생각해서 보실 때 가운데 3분의 1을 잡으시고 앞에 3분의 1을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시고요. 부드럽게. 뒤에 3분의 1 발 뒤꿈치를 잡으시고 가운데를 트위스트 해주시고 또 가운데를 잡으시고 뒤를 움직여주시는 이런 동작만 하셔도 평소에 발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 쉬운 방법, 빨리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모시고 평발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때가 됐는데요. 밝아오는 새해 희망찬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2008년 새해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